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정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원효 형님도 여행을 꽤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완전. 그러면은 사막 아니면 남극, 북극 이런 데도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곳은 거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특정한 현상 이런 거를 좀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현상? 사막 혹은 뭐 극지방 이런 데 가보고 싶더라고요. 무슨 현상이 있지? 남극과 북극 약간 지구, 우주하고 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오, 예리하신데요? 어떤 쪽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지구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저희가 흔히 눈 앞에 있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없는 그런 뭔가 이 환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땡땡땡을 쫓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예. 없는 송혜교. 이 사막에서 왜 저희가 이거를 오아시스인가? 라고 착각해서 열심히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아, 그거 얘기하는구나. 네. 신기루. 맞습니다. 신기루 맞죠? 아. 네. 네. 송혜교 씨 이제 아니고. 예, 신기루. 네. 자, 우리 효정 씨가 신기루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네. 별별 실험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저는 신기루가 이게 눈앞이 막 흐려지면서 보이는 거 아닌가? 네. 그냥 환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빛의 굴절로 이렇게 보이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빛의 속도가 매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얼만큼 빽빽한지 이거를 말해주는데 이 빽빽한 물질을 빛이 통과할 때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이 어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매질이 더 빽빽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느려져서. 되면은 빛의 이동 경로가 꺾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불러요. 그 신기루는 사실 그 공기가 아주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공기의 뜨거움, 차가움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곳 아니면은 뜨거운 뭔가 아스팔트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그 뜨거운 태양의 맞아, 복사열 때문에 네.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밀도가 좀 느슨해요. 이렇게 좀 공기들이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빽빽한 곳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다가 아래쪽에 밀도가 조금 느슨한 곳을 만나면 이 빛이 꺾여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쪽에 있는 뭐 하늘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운 이런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마치 튕기는 것처럼 쭉 굴절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마치 하늘 또는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보고 막 쫓아갔더니 아니었어 네,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신기루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신기루 사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이 하늘이 그 바닥의 굴절 때문에 아래쪽에 비치는 신기루를 우리가 아래 신기루라고 부르고 그럼 사막에서 보이는 게 아래 신기루. 네, 마치 오아시스 같은 하늘이 보이는 거.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마치 이 건물이나 아니면 뭐 배나 구조물 같은 것들이 이번에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신기루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 신기루라고 불러요. 근데 위 신기루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이제 남북극 지방 같은 아주 추운 곳을 가면 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보다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네네. 위쪽으로 가야 될 빛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이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하늘에 떠 있어? 네. 이게 진짜 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위 신기루예요? 그렇죠.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듣고 이해하고 보는데도 야, 막상
보니까 이게 합성 같네. 사실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신기루를 본 적 있어요. 나도 저기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코미디 빅리그 가면은 네. 엄청 큰 애 있어요. 네. 사실 신기루가요, 네. 조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바닥이 굉장히 뜨겁고 위 공기는 차가운. 네. 그러니까 바닥이 뜨거우려면은 그만큼 태양 입사가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봄철에서 여름철 정도, 아침이나 점심 넘어갈 때, 뭐 이럴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도로를 가다가 멀리 볼 수 있는 도로 뭐 이런 데에서 카메라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보실래요? 이거 뭐예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저거 보시면 지금 네.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거울처럼 비치네. 그렇죠. 거울처럼 비치는 거 보이시죠? 아니 저기 지금 비 온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 안 왔어요, 정말. 멀쩡한 날씨. 멀쩡한 날씨. 햇빛 아주 쨍쨍? 화창. 하창. 하긴 차가 저렇게 지나가도 막 물이 튀기고 이런 게 아닌데 네. 지금 밑에 바로 네, 저 보이죠 지금 네. 저 신발 보이죠? 하지만 저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로라 이거죠. 아니 근데 저거를 어디서 발견을 했대? 저거 발견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네. 말 그대로 신기하니까 신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번 여름에는 진짜 네. 날 뜨거운 날 신기루를 찾아서 직접 사진을 딱 영상이든 찍고 네. 내가 이거 공개해야지. 여행 좋아하시니까 또 이런 거 훅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신기루 외에도 빛의 굴절로 볼 수 있는 신비한 현상들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눈 비비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실험실로 한번 가보시죠. 박사님, 네, 오늘 또 정디슨에게 어떤 또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좀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요. 선물? 네. 여기 딸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박사님! 뭐야, 이거? 어서 드셔보세요. 아니, 진짜. 잠깐만요. 딸기 분명히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마수 딸기인데. 이게 뭐예요? 바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네. 일종의 지금 이 딸기는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요? 네. 여기를 열어보시면 딸기가 담긴 그릇은 오목거울이죠. 오목거울은 상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초점이 같은 거울 두 개를 이렇게 겹친 셈이에요. 바닥도 거울, 네, 뚜껑도 거울. 네. 그럼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떤 물체의 빛이 요 위에 뚜껑 거울에 한번 반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 거울의 빛이 다시 밑에 거울로 반사가 되고 그 빛이 요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얘는 빛일 뿐 실제 물체는 요 안에 존재를 하는 거죠. 대박. 너무 신기하다. 네, 이 허상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기루 현상은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굴절이요? 네, 굴절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기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짠! 이게 뭔가요? 설탕물이에요. 안 돼! 달긴 다네. 사실은 이 설탕물 위에 얇게 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물층과 물층이 나뉘어져 있는 층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으로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빛을 준비했습니다. 비었어요. 휘었죠? 그게 바로 물과 설탕물의 경계를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경계예요, 지금? 네. 근데 그 굴절이 되는 건 설탕물은 훨씬 우리가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에 비해서 그 밀도 차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탕물 말고 소금물은요? 똑같겠죠?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빼고 그냥 통과를 시켜볼게요. 네. 빛을. 이 안쪽 설탕물로만 된 층에서는 빛이 직진을 하죠. 우리가 요거를 위로 이렇게 투과를 시켜버리면 꺾이죠. 거의 90도예요, 90도 꺾이는 게. 그런데
여기 위로 빠져나가는 빛을 보기 위해서 요 연기를 한번 뿌려주시겠어요? 아, 연기를 뿌리겠습니다. 자, 오, 보입니다. 오. 그래서 설탕물, 물, 공기층까지 이렇게 빠져나간 빛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빛은 그 매질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에서 신기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의 굴절을 이용한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제가 투명 망토를 준비했어요. 아니 박사님, 네. 망토는 없고 무슨 판이랑 뭐 아크릴판 있는데. 네, 바로 이 렌티큘러 필름이 투명 망토 역할을 해줍니다. 아하, 필름 망토? 네, 10초만 세보시면 제가 10초 동안 감쪽같이 사라져 볼게요. 알겠습니다. 숨으세요. 네, 하나, 아홉, 열 찾는다. 어디 있을까 박사님? 박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잠깐만요, 다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 없는데요? 박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요? 지금? 아니, 키 찾으시면 안 되죠. 숨어야죠. 저 뒤로 가보세요. 뒤로요? 네. 가볼게요. 오, 대박. 진짜 안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감쪽 같죠? 박사님! 진짜 안 보인다. 못 찾겠다, 꾀꼬리! 짠! 얼굴만 나왔어요. 이게 마술인데?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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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이게 뭐예요, 진짜 신기하네. 필름을 보시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방향성이, 그렇죠? 네. 이 오돌토돌한 게 하나하나가 볼록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원통형의 볼록 렌즈들이 수많이 배열되어 있는 필름입니다. 야, 이게 볼록 렌즈다. 이게 오돌토돌 하나 나온 게 네, 한 100만 개 있네요. 맞아요. 그런 빛들이 거기에 굴절되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짠! 이 원통을 준비를 했어요. 이 원통을 이렇게 가로로 넣으면, 잘 보여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쫀, 오, 쫀, 오, 짠! 없다. 사라지죠. 어디 갔어요? 이게 세로 방향이냐 혹은 가로 방향이냐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는 세로 줄무늬, 뒤에는 가로 줄무늬가 있는 실험복이에요. 또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네. 잘 보세요. 안 보인다. 짠! 지금 세로 줄무늬. 오.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네. 에? 짠! 와, 신기하다. 이건 또 보이네. 이렇게 세로 줄무늬는 보이지 않고 가로 줄무늬는 보였죠? 네. 그게 이 렌티큘러 필름에 부착된 볼록 렌즈의 방향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방향과 평행한 세로 줄무늬는 빛이 안 보이고 거기에 수직으로 그려지는 가로 줄무늬는 보이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박사님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네,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만들러 가겠습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렌티큘러 그 필름 너무 갖고 싶네요. 네? 아니, 난 진짜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저 필름 하나면은 마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술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렌티큘러 필름은 아니지만 네. 빛의 굴절을 이용한 건데요. 네. 한번 보실래요? 와, 진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과학하고 마술은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자, 제가 준비를 한 도구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커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식용유 아니에요? 식물성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을 제가 이 비커에 먼저 채워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름을. 늘 여기 와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요 어떻게 뭘 보여줄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비커 안에 기름이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커를 이 안에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럴 거란 네. 말이에요. 이 큰 1리터짜리 비커에다가 이제 이 남은 식물성 기름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채워지는 거지. 기름이 채워지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넘쳐 흐를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니 그냥 뭐 별로 특이한 게 없잖아요. 그냥 기름만 짜고 있는데. 네. 어? 이게 뭐예요? 잔이 어디 갔어요? 지금 잔이 점점 사라지는 게 보이죠? 이거 왜 이래? 아니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이거 왜 이래? 안에 비커가 있는 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 비커가 이렇게 있는 거. 오. 집어넣으면은 없어지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와. 진짜 이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속겠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비커라고 하는 것이나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빛이 투과를 해버리는 성질만 있다면은 눈에 안 안 보이겠죠. 보이겠죠. 네, 왜냐면 공기도 빛이 투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요. 네네. 그런데 빛이 투과할 때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유리에서도. 그러니까 유리가 밀도가 더 빽빽하니까 공기보다. 그래서 굴절이 일어날 텐데 굴절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식물성 기름과 유리는 굴절의 정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굴절의 정도를 과학용어로 굴절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굴절률이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성 기름으로 이런 유리 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채워버리면 이 기름과 이 안에 있는 비커 그 유리의 굴절률이 굴절률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투과해서 쫙 보이는 겁니다. 야. 오. 야, 대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명망토의 길은 그 렌티큘러 필름보다 공기의 이 굴절률과 같은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빛을 투과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구성 매질이 만약에 투과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모든 구성 매질과 똑같은 액체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 몸에 저 기름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죠. 아, 네. 뭐 어쨌든 뭐 저의 꿈은 물 건너갔지만 뭐 포기를 모르는 또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디슨 씨가 혼자가 아닌 특별한 가족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피는 속일 수 없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슨 씨 아주 판박이라고 합니다. 오. 누가 찾아왔을지 불러보죠. 나와주세요. 편지가 왔는데 이 뭐야? 뭐가 써 있긴 써 있는데.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안 보인다. 할아버지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이 안 빠지는 건 내력인가 봐요. 보고 계세요? 아니 발명 의뢰서가 왔는데 말이야. 이게 뭐 보여야 말이지. 어이, 요즘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니 할아버지 노안이 더 심해지셨나 봐요. 아, 이젠 이 의뢰서마저 읽기 힘드니 정말 은퇴할 때가 됐나 보구나.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신데.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괴짜 발명왕 정디슨,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돋보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그래야 내 손주하지. 기대하고 있으마. 아, 할아버지한테 돋보기를 만드는 효자입니다, 효자. 예. 네. 잠깐 근데 돋보기 만드는데 왜 톱질을 하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보는 돋보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 정교하게, 정교하게. 자동차 만들 때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디슨 씨가 본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제 큰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네. 보이시죠? 오, 프레임만 일단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포맥스 단단한 판을 여기 위에다가 딱 거치를 하고 이 반구를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야, 근데 누군가가 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이게 능력이다. 그죠? 능력이죠. 네. 능력이고 사실 어떻게 조심. 보면은 오, 발명의 기본은 불편함이잖아요. 쭉쭉쭉쭉. 아,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원. 이 원을 따라서 칼질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또 이렇게 또 어려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원을 따줄게요. 자, 짜잔! 잘랐습니다. 오, 정디슨. 오, 굉장히 야. 동그랗게 잘 잘랐어요. 어우. 자, 이제는 이 포맥스와 이 프레임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눈도 안 좋으신데 빨리 정디슨이 쉽게 글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또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네. 와, 짜잔! 오! 자, 이제는 반글을 올려주겠습니다. 아하, 오! 저 안에다가 굴절하는 렌즈 비슷한 걸 만드나 봐요. 야. 저렇게 한쪽이 볼록한 렌즈를 만들게 되면 상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폴록 렌즈 깨알같이 써있는 글씨. 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크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뽑고. 오, 야,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오, 너무 잘 보여. 오. 오! 저 정도로 잘 보인다고? 이게 중요한 거는 나의 시선,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 높이, 높낮이 조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 파파 디슨 할아버지께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와, 밑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그 글씨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물 위에. 그렇죠. 사실 볼록 렌즈의 역할이 상을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요. 우와. 할아버지 성공이에요. 이거 보세요. 짠. 이게 나에게 주는 돋보기냐? 네, 바로 빛의 굴절을 활용한 대형 물 돋보기예요. 아, 진짜 잘 되는지 봐볼까? 우리 디슨이가 잘 와. 만드는지 봐볼까? 이제 할아버지가 네. 눈 찌푸리면서 뭐 글씨 같은 거 안 보셔도 되겠네. 아, 그러게요. 보인다. 오, 오, 크게 보여요. 잘 보인다. 잘 오. 보인다. 따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가 없어도 물만 있으면 굴절을 이용해 돋보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 손자가 선물 아닌 거니 내가 잘 사용하마. 고맙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저도 너무 기뻐요. 지금까지 글자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파파 디슨이었습니다. 야, 대박. 야, 이런 식으로 또 효도를 해드리는 네. 우리 디슨 씨. 네. 대단하네요. 어우, 아니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돋보기와 같은 원리 맞아요? 같은 원리인 거죠. 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돋보기는 이제 볼록 렌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원시 안경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돋보기 안경도 가운데가 볼록해요. 반면 학생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근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가 두꺼운 오목 렌즈를 사용하거든요. 볼록 렌즈에 나란한 빛을 이렇게 쫙 비추면 이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이 빛이 안쪽으로 모이게 꺾이면서 한 점으로 이렇게 빛이 모이게 되는데요. 네. 이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두껍기 때문에 빛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면서 이 볼록 렌즈는 사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가까이에서 대고 보면 물체가 확대돼서 보이지만 네. 네, 물체를 멀리 떨어져서 이제 놓고 보면 좀 확실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정말 아니 근데 저는 이 빛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일단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다 빛의 굴절로 보는 거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뭐 액체를 채우거나 뭐 이런 유리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굴절을 거쳐서 보는 것일 테고요. 자, 이걸로 뭐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디슨 씨가 보여줬던 볼록한 어떤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서 우리가 볼록 렌즈 효과를 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 와인잔 같은 네. 혹은 뭐 물컵도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있겠죠. 있죠. 뭐 그런 형태의 뭐 물컵이나 와인잔에다가 물을 채우면은 이게 이제 볼록 렌즈처럼 그런 확대 효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와인잔으로 만든 볼록 렌즈의 초점보다 좀 앞쪽에 놓으면 이 화살표가 좀 확대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완전 확대 보여. 그렇죠. 네. 그런데 얘를 초점거리보다 멀게 놓으면 여름 봐라. 얘는 왜 여기로 가라 그래? 그렇죠. 방향이 반대가 돼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 방향이죠. 네. 자, 이걸 그대로 갖다 댑니다. 확대됐죠, 확대. 같은 방향이지만 확대됐죠. 근데 이걸 떼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 바뀌어. 네. 바뀌어.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신기하죠. 아,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는 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 안쪽에 상이 있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볼록 렌즈 초점보다 상이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이 더 작아지는, 그리고 상이 거꾸로 뒤집혀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작아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뒤집혀 보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왜 원영님께서 이렇게 든 카드 있죠? 보여주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든 카드 그냥 그 순간부터 이미 뒤집혀져 있는 상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스튜디오 전체가 다 뒤집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초점거리 바깥에 있는 대상은 전부 다 뒤집혀 보이면서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야, 우리 파파디슨을 위해서 만든 이 물 돋보기를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서 봤으면은 그럼 이게 글씨가 뒤집혀서 보였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 파파디슨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 네. DNA, 과학자 DNA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자연의 빛과 다양한 매질이 만들어낸 굴절의 결과물들. 제 눈에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신기했는데요. 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효정 씨는 이 장소도 여기는 신기루가 보일 것 같은 장소다. 분명히 알 것 같거든요. 분명히 네. 알죠. 여러분, 신기루가 나올 만한 장소 효정 씨한테 여쭤보면 바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별별 실험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놀러 오세요.